안녕하세요. 윌리엄 레이입니다. 지독한 불확실의 시대 앞에서 김정은이 뇌나 심장혈관이 막혀 죽는 것은 분명합니다. 문재인의 뇌혈관이 터질 것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게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다는 게 제일 불확실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할 수 있죠. 김정은 뇌가 정지하다. 문재인 뇌가 정지하다. 하더라. 이게 적화 통일이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소용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도 빠른 시점에 일어나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이 대선은 정확한 시점을 알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뭐 굉장히 힘든 게 아니라 신이 아닌 이상은 불가능하죠. 자, 그리고 중국의 부동산 거품은 서방 선진국 기준으로 하면 위험한 난도를 한참 지났습니다. 제가 전에 이야기했죠. 부동산 거품을 일으키는 것은 중국인들의 습성입니다. 세상 어느 나라 가서도 일으키게 돼 있습니다. 왜냐? 부동산 자산에 집착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화교들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고 화교들이 부동산 취득을 위한 귀화를 하는 것도 엄청 말도 안 되게 어렵게 해놔가지고 화교들이 분통을 터뜨리면서 한국을 떠났어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딨냐. 그런데 박정희가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으면 지금 한국에는 화교 부동산 재벌 가문들이 한 최소 3-4개는 있을 거고 그 가문들이 한국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가문들 중에서 한 가문이라도 중국 공산당에 협력하게 된다면 끔찍한 일이에요. 참 어떻게 보면 참으로 해안이었다고 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중국의 부동산 거품은 하여튼간 터질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이게 왜 이런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중화인민공화국의 경제체제는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정확히는 히틀러가 지배하던 나치 독일의 그것과 일치합니다. 하긴 나치도 국가사회주의의 약자죠. 나치오날 조찰리즈무스의 약자잖아요. 그러니까 나치도 사실 극우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 사실 사회주의란 말이 들어있잖아요. 자, 그래서 국가 경제 체제가 돌아가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질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질서라면 그 거품이 이미 터졌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언제 터지느냐, 언제 막히느냐, 이게 한국 국민의 미래를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일단 김정은 경우를 그 아버지 김정일의 경우를 참고해서 살피자면 김정일은 뇌경색으로 한번 쓰러졌다 기사회생하고 그 뒤에 식이요법을 나름 실천했지만 음주는 지속해서 음주 직전엔 항상 장수연구소에서 처방한 약을 복용했습니다. 일종의 알코올 분해하는 약이라고 하는데 뭐였는지 정체는 모르겠습니다. 죽던 당일은 딸인 설송의 집에 가서 담소를 했는데 기분이 좋아서 술을 몇 잔 마셨습니다. 당시 장수연구소 처방약 복용을 잊었다고 합니다. 이게 원래 옆에서 챙겨주는 수행 비서가 있는데 김정일이 수행 비서를 집 밖에서 차에서 기다리게 하고 집으로 들어간 때문이죠. 사적으로 딸 만나가지고 좀 긴장 풀고 얘기하려는데 수행 비서 옆에 있으면은 마음이 좀 편치 않겠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래서 김정일은 당일날 좀 방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몸 상태가 좀 나아졌다. 내가 뇌경색으로 한번 쓰러졌다가 이제 점점 나아지는 것 같아. 이제는 좀 괜찮은 것 같아. 해서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자, 김정일이 설송 집에 찾아간 건 마음 편히 담소하고 싶은 상대가 필요하면 딸인 설송의 집에 찾아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설송의 집엔 김정일이 졸리면 잠시 눈 붙이고 쉬고 갈 수 있는 침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김정일은 약간의 술을 마시고 담소하다가 기분 좋게 긴장이 풀리고 졸음이 와서 자기 전용 침실에 가서 눈을 붙였습니다. 그러다가 가슴에 통증을 느껴서 깼는지 가지고 있던 비상 무선 호출기를 눌러서 수행비서하고 설송이 급히 그 방으로 들어왔는데 이미 입에선 거품을 물고 의식을 잃은 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의료진에게 달려갔지만 병원 도착 시점에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자, 김정일의 투병 기록을 살펴보면 2007년 5월 독일 의료팀에게서 관상동맥 확장 시술을 받았고, 관상동맥이란 것은 심장에 있는 혈관이죠. 2008년 8월 14일 뇌졸중으로 쓰러져 회복됐지만 내내 후유증을 앓았습니다. 후유증은 끝까지 완전히 100% 나아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조금 이제 그래도 좀 나아지기 시작한다 기미가 있을 때 죽은 거예요. 2009년 5월 신부전으로 투석을 시작했으며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2011년 12월 설송의 집에서 사망했습니다. 현재 김정은의 몸 상태를 보면 관상동맥 확장술, 김정일이 받은 관상동맥 확장술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요즘 한국에서 제일 하는 건 스텐트 박는다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기억합금이라고, 형상기억합금. 네, 이걸 가지고 망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이제 한마디로 혈관이 좁아지지 않게 이렇게 딱 펴지는 거죠. 우산같이 펴져 가지고 거기다 두는 건데요. 이제 이걸 받을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닌 모양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쓰러지면 회생 불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정일 같이 한번 쓰러졌다가 회복했다가 뭐 다시 죽고 그런 과정이 아니라 이제 김정은 같은 경우는 한번 쓰러지면 그냥 바로 간다. 그렇게 봐야죠. 김정일은 생전 신부전이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하긴 김정은 같이 뭐 영상 내보내고 한 적이 없죠. 뭐 신년사 뭐 그런 거 한 적 없고, 그래가지고 건강을 짐작하기 힘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번 2019년 신년사를 하는 데 있어서 신부전이 악화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앉아서 소파 의자에 앉아서 하는데도 숨을 헐떡헐떡거렸어요. 그 전에 바로 1년 전에 2018년 서서 하는 것보다 더 헉헉거렸어요. 그때는 서서 했는데 2018년 신년사 할 때는. 자, 신부전이 있는 데다가 스텐트 시술 불가능한 사람이 심근경색증이 오면 살아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게 뭐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는 뭐 의사들한테 물어봐요. 보세요. 의사들이 잘할 것 같아요. 만약 트럼프가 미국 정상회담을 한 번 더 한다면 가장 중요한 목적이 김정은 건강 상태 체크가 될 것 같습니다. 터지느냐 막히느냐 이 세 가지 중에서 올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김정은의 사망이 아닌가 봅니다. 문재인의 경우 예측이 이보다 좀 힘들어요.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병세 진행 속도가 다른 퇴행성 신경질환보다 느린데, 근데 뭐 어떤 의사분이 쓴 댓글을 읽었는데 혈관 치매라고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노인성 혈관 치매. 아무튼 이거는 그러니까 혈관성 신경질환 플러스 퇴행성 신경질환 두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발병한 지 최소 6년이 지난 시점이라서 문재인 측 그리고 문재인 지지자들이죠 측까지도 언제까지 괜찮을 거라 낙관하기도 힘들어요. 자,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죠. 이게 혈관이 언제 터질지 모를 일이에요. 진짜. 청와대 비서관들 요즘 여러 일들이 있죠. 지금 뭐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한 민간인 사찰건, 그리고 손예원이 뭐 한 것이 김정숙하고 연관돼 있다, 그런 이야기,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닐 거예요. 자, 감투욕이 강해서 청와대 의전비서실 행정관 자리 진짜 벽에다 머칠할 때까지 버틸 것 같았던 탁현민이 그만두려고 용을 쓰게 된 게 뭔가, 이런 스트레스 때문이 아닌가 봅니다. 요즘 문재인 정신적 충격 안 받게 하느라고 속들이 타들어갈 겁니다.
그들에게 그나마 다행인 것은 문재인은 지금 사람들 말을 못 알아듣는 베르니케 실어증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뇌에서 베르니케 부위가 있대요. 그 부위가 문제가 생기면 이 베르니케 실어증 상태가 실어증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러니까 문재인은 한마디로 그 부위의 혈관에 그 소위 말해서 전에 말씀드렸던 뇌 아밀로이드 혈관 병증에 이제 그 병이 그 부분에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즉 음성이 아닌 글로만 정보를 할 수 있으니까 좀 빨리 써서 그런데 이해할 수 있으니까 지금 답답해서도 뭐라도 읽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꼭 뭘 읽어야 된다는 그 뭐 엄청 많이 읽는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말리느라고 바쁘대잖아요. 그게 뭐겠습니까? 다른 사람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서들이 이를 말리고 잘 정제된 보고서만 보게 할 것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돼요. 근데 이거는 뭐 추측이에요. 그렇지만 모르죠. 하여튼간 문재인이 심기 경호에 엄청 신경 쓰는 건 확실합니다. 뭐 김혜령 기자가 공격받은 것도 결국은 거기서 유래한 것이고요. 탁현민 후임의 개그 콘서트 PD 서수민이 된다는데 어느 정도 견디는 멘탈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잘해보세요. 개그 콘서트 같이 웃으면서 잘 넘기는지 보겠습니다. 중국 부동산 거품 붕괴.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할 사람이 주변에 없습니다. 제가 뭐 아는 게 맞는 것 같지만 뭐 좀 이렇게 잡다한 거 르네상스맨 같이 보이겠지만 좀 넓고 얇게 알아요. 넓고 얇고. 그래서 좀 깊숙한 부분은 자문을 받아야 돼요. 뭐 이렇게 김정은 문재인 건강권 이런 것 같은 건 자문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부동산 거품 붕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문할 사람이 주변에 없어요. 그리고 중국이 굉장히 특수 상황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트럼프가 이제 밀당을 하면서 중국 경제를 적당한 수준까지 파괴할 것 같습니다. 이게 다른 것보다 중국 경제가 일시에 박살나면 미국 경제에도 악영향이 올 수 있고 중국의 미래에 해로운 시진핑 실각하고 다른 실력자가 급부상할 우려도 있어요. 진짜 유능한 실력자가 급부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일단 트럼프는 중국의 항복선언, 써주는 각서 뭐 그런 거 안 믿을 겁니다. 그런 거 믿고 그렇지만 그걸 갖다 결국은 나중에 써먹으려고 받아는 놓을 거예요. 그런 거 믿고 사업해온 사람이면 파산 후 했을 수도 없어요. 한 2번 파산했다고 그랬나요? 자, 중국을 어느 수준까지 어떤 페이스로 망가뜨리는 게 가장 최선인지 연구하는 싱크탱크가 이제 어떤 페이스로 어떤 방법으로 이거 연구하는 싱크탱크가 이 시간에도 가동되고 있고 그 보고서가 계속 트럼프에게 전달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트럼프는 그것들을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실행할 사람이에요. 그거 그대로 따라갈 사람은 아닙니다.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그건 완전히 트럼프 마음이에요. 자, 그렇지만 이제 일단은 미 무역 대표부 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에게 상당 부분 일임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양반이죠. 아마 제 추측에는 이제 나중에 그 로마 제국이 그 예전에 카르타고 제국이죠. 영어로는 카르타지라고 하나? 카르티지. 하여튼간 카르타고 제국을 멸망시킨 스키피오 장군의 비견되는 사람으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러길 바랍니다. 짧게 하려던 것인데 좀 길어졌네요. 전 여러분이 현실의 불확실성을 보다 잘 극복할 수 있게, 그러니까 잘 견디고,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이것 때문에 좀 마음이 심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심란하겠습니까? 저는 게다가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멀리서 제3자 입장에서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3자 입장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제3자 입장으로 내 자신을 갖다 돌리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훈수꾼이 수가 더 잘 보인다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